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저도 그래서 얼른 긴팔을 꺼내 입고, 그리고 약간 두꺼운 잠바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좀 왕초보님들을 위한 컨텐츠인데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왕초보님들께서 맨날 물어보는, 맨날 빠지는 함정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동사 유형인데요. 제가 오늘 그 왕초보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 콕 집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보시고 다음번에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시간 제가 잠시 드릴게요. 제가 잠시 기다릴 테니 얼른 골라보시죠. 꾹. 정답 찾으셨나요? 자, 지금 1번 같은 문제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골라서 틀리냐? 바로 B, is planned를 고르고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찬찬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B를 골라 틀리신 분이라면 내가 지금 뭔가 동사 관련해서 알긴 아는데 절반만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A를 골라서 틀렸다 그렇게 되시면은 나는 그냥 토익의 동사에 관해서는 기초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를 고르셨다고요? D 골랐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쥐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약간 허세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바로 C, is planning이 됐었습니다. 자, 일단 1번에 제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렇게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토익 문제는 동사 관련해서 특히나 지금처럼 ABCD의 동사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절대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소거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오답을 소거하실 때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오답을 소거하시냐? 수, 태, 시제 순서로 여러분들이 오답을 소거하셨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수로 한번 오답을 소거를 해볼게요. 수가 주어와 동사의 단수 복수 그거 가리키는 거였죠. 그래서 주어를 보시면 the analyst라고 단수입니다. analyst 여러 명이 아니라 the analyst라고 한 명을 뜻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복수 동사를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소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사는요, 동사 원형에 가까운 것은 아니죠. 동사 원형의 형태는 복수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는 복수입니다. 만약 플랜에 S를 붙여서 plans라고 되어 있었으면 단수 동사였을 거예요. 동사에 S를 붙이면 단수, 명사에 S를 붙이면 복수. 이거 서로 반대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A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B, C, D를 살펴보시면 모두 S가 붙어서 수는 모두 단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형태 바로 태로 넘어가시도록 하죠. 자, 태로 넘어가면 이 태가 말하는 것은 능동태와 수동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특징이 BPP, 그러니까 BPP의 특징은 목적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B는 수동이죠. BPP. 그 다음에 C는 비동사 플러스 ing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D는 BPP의 형태, 그러니까 수동입니다. 수동 2개, 능동 하나. 그럼 이제 우리는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빈칸 뒤에 뭐가 있나 라고 봤더니 to visit이라는 to 부정사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to 부정사가 있으니까 목적어, 명사가 없다고 봐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B나 D를 고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여기서 그분들이 놓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plan이라는 동사의 특징입니다. 어떤 동사들은 자기 뒤에 to 부정사가 있을 때 이 to 부정사를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동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plan이고요. 이 plan의 뒤에 지금 to visit이라는 to 부정사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빈칸 자리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C, is planning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B나 D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the analyst, 그 분석가는
동사는 is planning to visit our London factory. 우리의 런던 공장을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so 그러므로 please contact his assistant. 그의 보조, 그의 비서에게 연락을 하라. tomorrow 내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라는 얘기는 이 동사들 뒤에 to 부정사가 있으면 목적어, 명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 빈칸 뒤에 to 부정사가 있는데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 동사가 아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 동사들만 to 부정사를 목적어처럼 인식한다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혹은 뭔가 희망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 결정하고 예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 관련해서는 외우는 거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지금 보는 이 동사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뭐 예상하다라는 expect나 아니면 선택하다라는 뭐 choose라던가 그죠? 뭐 hope, plan, need, decide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봤었던 거고 뭐 hesitate, 망설이다, agree, 동의하다, prepare, 준비하다 등등등 토익에 자주 보이는 동사들이 여기서 모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함께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문제 풀어보시죠. Go. 찾으셨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너무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걸 많이 골라서 틀리시냐면 바로 B, is expecting을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배신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지가 expect 뒤에 to 부정사 취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골랐더니 왜 또 틀렸대? 이러면서 또 화가 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동사 문제 어프로치 해보도록 할게요. 수, 태, 시제 순서로 우리가 오답을 소거하는 걸 아시죠?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the new contract입니다. The new contract 단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절대 동사가 복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 동사인 A를 지우고요. have 복수 동사인 C를 지웁니다. 그래서 A랑 C는 오답으로 소거를 할게요. 뭐 anyway C 같은 경우에 ing가 붙어 있는 exact라는 이제 오타가 나 있죠. 그래서 anyway A랑 C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럼 정답은 이제 뭐냐면 능동인 B와 수동인 D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문제로 이제 narrow down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빈칸들을 봤더니 지금 to cause라는 야기하다 라는 to 부정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야기하다 to 부정사가 나와 있고 빈칸 뒤에 to 부정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니까 능동이 선택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다시 한번 물음표가 들 테지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보시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the new contract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뜻인데요. 자, 계약이 is expecting 비동사 플러스 ing 넣으면 능동이잖아요. expect는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계약이 뭔가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이 뭔가를 예상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이게 또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엥? 이게 뭐지? 정답은 바로 D, is expected가 되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아니 선생님 아까는 to 부정사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굳이 이걸 문제로 낸 이유는 expect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도 하고 O형식의 동사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취하는 동사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내본 거예요. 되게 어렵죠? 자, 그럼 동사 보면서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사들은 모두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동사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구조가 원래 이렇게 돼요. O형식이라서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오고 목적 보어가 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to 부정사가 목적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들인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는 이 동사들이. 문제는 뭐냐? 얘네를 수동으로 바꿨을 때 명사가 주어 자리로 가고요. 동사가 BPP로 바뀌겠죠.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expect라는 동사 제가 특히나 일부러 골라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expect라는 동사는 지금처럼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O형식 동사이기도 하고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3형식 동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둘 다 되는 애라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저의 깊고 깊은 뜻 이제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동사들은 모두 목적 보어 자리에 그러니까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 가능한 구조들이고요. 수동으로 바뀌면 BPP to 부정사가 가능한 동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recommend 이런 거 체크해놓고 외우면 좋겠죠. 왜냐면 recommend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는 둘 다 되는 동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관련해서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하려면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근데 꼭 얘들이 두 개, 세 개 막 연달아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해갖고 우리를 너무너무 헷갈리게 만들거든. 그럼 저한테 질문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선생님 expect 같은 경우에 아까 두 번째 문제는 해석 안 하면 못 푸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서 expect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지 목적 보어로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인지 거기선 알 수가 없으니까 주어랑 대입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골라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우리가 동사 관련해서 왕초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만한 포인트를 함께 보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그럼 전 여러분들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